안녕하세요. 시드니 영알지에 있는 민키입니다. 오늘서부터 저희가 이제 PT 스피킹의 기출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제가 한번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PT 시험을 보실 때는 기출문제들이 무척 중요한 존재죠. 보통 이제 다른 시험들에 비해 PT는 조금 더 보는데 유리한 점이 같은 질문들을 계속 이제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은 학생들 통해서 아니면 또는 또 이제 중국 커뮤니티나 다른 소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알고 있는 기출 문제들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실 때도 기출 문제 베이스로 이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 수업에서뿐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출 문제들을 보실 때는 단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질문들만 모으신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학생분들께서는 저한테 이제 문제들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드리긴 하지만 늘 그때마다 저는 걱정되는 건 뭐냐면 기출문제들이 손에 있어도 그걸 갖고 어떻게 이제 풀이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또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가 충분히 이게 딱 알려진 상태가 아닌 다음에는 공부를 제대로 하시기에는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이제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이제 열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게 첫 수업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아마 베이직 코스를 통해서 저를 만났었을 겁니다. 베이직 코스하고 기출문제 코스를 이제 좀 분리해 드리자면 베이직 코스에서는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기출문제들을 베이스로 한 게 아니었고요. 그때는 그냥 현재 교재나 아니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풀이하는 방식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제 기출문제들만을 이제 보고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은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같이 풀고 그래서 답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단 물론 더 이제 깊은 설명은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각자 영역별로 특별히 알아야 될 부분들을 이제 따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스피킹에 있는 read aloud 섹션을 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거만 알려드리고 바로 이제 문제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read aloud 섹션은 이미 이거는 저랑 베이직 코스 하시면서 아마 보셨을 거지만 pronunciation하고 fluency하고 컨텐트로 마킹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이제 마킹 크라이테리아이고요. 각자 지금 보시다시피 5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5점, 그리고 fluency 5점, 그리고 컨텐트 5점. 자,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신 점수가 65점 정도 플러스 이신 경우면요. 그러면은 pronunciation 중에서 거의 4점에서 5점을 따도록 하셔야 되고 fluency는 반드시 5점을 확보하셔야 되고 그리고 content는 거의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3점에서 4점 정도가 돼야 합니다. 요 fluency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실 암기를 통해서 아니면 틀 같은 걸 이용하면서 아니면 또 마지막은 기출문제랑 친숙해지면서 충분히 요거는 올릴 수 있는 점수들이라고 봅니다. pronunci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좀 약간 발음이 편안하고 좀 영어권인 발음을 가지셨다면 그게 영국 발음이든 미국 발음이든 상관없이 4, 5점 정도 따는 거는 무리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이제 pronunciation 자체가 강점이 아니라는 걸 만약에 아신다면 그러면은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점수를 올리기에도 아마 3개 중에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그냥 혼자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생각을 꼼꼼히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컨텐츠인 부분은요. 그냥 이제 질문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용의 정확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점 이상 필요하신 분들도 3점, 4점이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맞추기에도 사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3점, 4점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올리냐면 접근 방법을 제대로 익혀두시고 또 이제 제대로 배우시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랑 많이 친숙해지다 보면은 영어 실력 상관없이 답이 뭐여야 됐었는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그걸 기억만 할 수 있는 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만약에 65점 이상 필요하신 경우면 요 정도 점수를 따야 된다고 기준을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50점이 필요하시면요. 그리고 50점은 IELTS 6.0이죠. 만약에 이제 50점의 목표이시라면 그러면 pronunciation에서는 이제 조금 부담이 덜 되는 거죠. 3점에서 4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fluency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여기서도 4점 정도까지 맥시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컨텐츠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 2점으로 이제 부담을 낮추는 거죠. 자, 간단한 원리를 얘기하자면 왜 컨텐츠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줄어드냐면 일단 컨텐츠에 대한 부담이 적어야 중간에 버벅거리지 않고 쓰지 않고 오히려 빨리 말할 수 있음으로써 이 플루언시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둘 다 잘하기에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아마 지금 공부하시는 데에는 단시간 안에 이제 높이는 거면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pronunciation하고 fluency 두 개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는 그에 따라 이제 만약에 기출문제랑 친숙해지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영어 실력이 또 그 사이에 조금씩은 늘 거니까 또 이제 그걸 통해서 내용의 정확성을 좀 찾을 수 있을 때 되면 점수가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 질문당 15점이 이제 총 점수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필요하신 점수가 50점이시라면 그러면 여기서 8점에서 9점은 적어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65점의 기준을 만약에 두신다면 그러면 적어도 10점에서 11점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만약에 79점이 목표이시라면 그러면 저는 안전하게 얘기하자면 13점 정도는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이제 하자면 질문 수가 몇 개인지 상관없이 요 정도 평균이 계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지키도록 이제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것 외로도 한 가지 더 이제 리바이즈를 한번 해드린다면 요 부분인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 학생분들이 이제 충분히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왠지 유형도 무척 편해졌다라고 이제 말씀하셔도 첫 시험 보실 때만큼은 꼭 이제 막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너무 이제 기출문제만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를 보자마자 그에 대한 발음이나 포닉스가 많이 떨어지는 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음에 대한 거는 사실 포닉스의 기준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그래서 단어 인식을 높이도록 이제 꾸준히 마음을 먹어야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새로운 걸 받아도 덜 당황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흐름인데요. 근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또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만 보고 아니면 맨날 같은 문제들만 연습하다 보면 당연히 연음이 생기고 빨라지겠죠. 그러다가 시험 보러 갈 때는 이제 여기서 갑자기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그럼 이제 거기서 조금 안 그래도 이제 흩어지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팁 드리는 건 뭐냐면 무조건 목소리 연결을 시키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막히더라도 숨을 쉬고 그리고 한번 내뱉을 때 문장 끝까지 쭉 다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간에 단어 하나 내뱉고 숨 쉬고 단어 하나 숨 쉬고 단어 하나 숨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플루언시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연결시키는 게 무척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 요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하자마자 바보스러운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자,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당황을 하면서 아니면 긴장을 하면서 이 25초 먼저 준비하라는 시간과 이제 그 뒤에 마이크가 켜진다는 거를 좀 잊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실수로 읽어내야 되는 시간에 읽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하는 시간에 혼자 다 열심히 읽어주고 그리고 마이크가 막상 켜졌을 때는 다 끝났다 생각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헷갈림이 없도록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꼭 이제 준비하실 때도 공부하실 때 아예 이 시간을 같이 지키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면 그러면 아무리 긴장을 하셔도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통 이제 레벨이 한 60점 정도 되실 만한 분이 실제로 이런 실수를 하시면 30점 정도가 나옵니다. 점수가. 상당히 성적표를 보실 때 쇼크를 받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그러면 꼭 요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웜업은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참고로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베이직 수업이랑은 다르게 지금 이 문제풀이 수업의 목적은 시험
에서 그대로 나온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선정을 해가지고 풀이해드리는 그 질문들도 모두 다 이제 시험에서 나왔던 거고, 심지어 어제 시험 보신 분들도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받으셨어요. 컴퓨터는 물론 랜덤 제너레이트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어떤 게 주어질지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출 문제들은 아무리 기출이어도 그래도 이제 PT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질문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풀이 워낙 넓다 보니까 준비한 거랑은 좀 다른 게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야말로 사실 우리한테는 럭크라고 부르죠. 그 운이고요. 그날 굿럭일 경우에는 이런 repeat sentence 중에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8개를 받으신다면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그래도 연습하신 것 중에 이제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나머지 3개에서 4개 정도는 새로 보는 그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물론 답이 뭔지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약간 빨간색 표시를 해드리면서 일단 2가지를 항상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1번 발음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포닉스 같은 걸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한글을 이용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화면이 살짝 요렇게 변할 건데요. 이제 요렇게 변하면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이제 연음을 이제 여기서 플루언시를 위한 커넥션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잘 맞춰서 이제 보실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물론 처음에는 이 질문 하나만 멀쩡히 하는 느낌이 나시겠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읽어내는 습관을 키우면 그러면 앞으로도 못 본, 그러니까 처음 보는 영어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흉내내 가면서 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제가 학생분들께 꼭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출문제 챙기는 게 물론 우선인 거는 맞지만 하지만 이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하나를 갖고 100번을 우려먹는 데의 의미는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아니면 그 질문이 나와야지만 돼서도 아니고요. 그걸 하나를 갖고 뭐가 됐건 간에 하나를 갖고 우려먹다 보면요. 스킬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다루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스킬 반, 오케이, 그리고 운이 반이에요. 자, 이제 스킬은 이제 우리 접근 방법 베이직 코스에서 제가 가르쳐 드렸던 그런 이제 문제 풀이 방식들이고요. 그리고 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기출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나 과연 내가 이제 미리 보고 풀 수 있는 기회가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운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설명을 해드렸으면 충분히 저의 뜻을 이해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을 이제 pronunciation, 발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domestication 이죠. domestication. 자, 이제 요걸 제가 한글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저랑 친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2번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라든가 3번 들어본 적조차 없는 단어라든가 요런 것들은 꼭 이렇게 한국말로 먼저 쓰는 습관을 키우는 게 상당히 큰 도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 domestication이란 단어를 보고 만약에 한국말로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쓰세요. domestication. 자, 이제 이렇게 쓰시는 편인데요. 자, 이제 제가 고쳐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니면 또 이제 이게 꼭 쓰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것뿐이 아니라 말로 pronunciation도 이렇게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바꿔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domestication 해가지고 도가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domestication, 더가 더 맞거든요. 자, 두 번째, 션이 아니고요. 이거는 domestication, 좀 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영어하고 한국말을 좀 합쳐서 저만의 시스템을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신 같은 소리가 날 때는 일단 시까지는 영어로 쓰고요. 그리고 은을 쓸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읽어보면 신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발음들을 하나씩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건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써드린다면 domestication. 그래서 이거는 domestication.
자, 요렇게 쓸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쓰라는 거를 제가 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냐면 지금 요거를 발음해 보시면 차이를 알겠지만 쓰라고 하시거든요. 자, 쓰라고 할 때는 쓰랑은 다른 거죠. 자, 하나는 목소리를, 요거는 목소리를 이용하고 요거는 목소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의 차이 때문에 pronunciation에서 점수가 많이 까이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고쳤고요. 이러한 문제를 고쳤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고쳤습니다. 그럼 벌써 보시다시피 지금 이 단어 하나를 갖고도 지금 어쩌면 얼마나 잘못하셨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은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저도 나름 이제 학생분들하고 이제 같이 과외도 하고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최대한 그래도 비슷하게 제가 이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이 단어를 띄워드리면 domestication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do가 아니라 the로 바꾸는 거고요. do하고 the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메스가 아니고요. 메스. 그래서 이제 짧게 가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제가 이제 꼬리를 뺀다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domestication이 아니고요. domesticate 그리고 션이 아니라 션. 항상 요거는 TION일 때 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요 시스템으로 쓸 거고요. 자, 이해를 하셨나요? 왜 이렇게 하는지? 물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의 방식을 소개해드린 뒤에는 저는 그냥 그걸 다시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쭉 풀이로만 들어갈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걸 보시면 evolutionary. 자, 여기서 자, 이제 한국 발음에서 없는 게 하나가 있죠. 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또 쓸 때는 자, 그리고 저는 v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써드릴게요. 자, 여기서 좀 길게 그리고 션에리 그래서 션 그리고 다음에 리. 자, 요렇게 쓰는 이유가 이제 요 발음 한국 발음에서 없는 거고 요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 R라는 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션에리. 자, 이제 고쳐드리고 싶은 거 버랑 션하고 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를 이제 비교해 둔 다음에 좀 길게 루션 그리고 리가 나오는 거죠. 자, 요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부르냐면 prosper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자, prosper. 이렇게 만약에 쓰셨다면 이건 잘못된 거고요. prosper 쓸 때는 이제 할 때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prosper하고 여기다 이것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없습니다. prosper라고 할 때 R하고 L의 차이를 만약 구분해 드린다면 R는 혓바닥에 천장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R하고 말려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천장에 닿지는 않고요. 그리고 L 같은 경우에는 닿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L이었다면 prosperly 맞았겠죠. 자, 을 하듯이. 하지만 여기서는 prosper 하고 여기서 어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고요. 자, alliance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alliance.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잘못될 만한 거는 뭐냐면 스가 나올까봐. 요거는 잘못된 거죠. 오케이? 자, 이런 방식대로 해가지고 일단 두 개가 남았는데 매번 이제 어쨌든 동영상 보시는 거에 어떻게 보면 편의가 뭐냐면 이제 포즈를 하실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포즈를 하시면서 실제로 먼저 한번 써보세요. 자, 미리 알려드린다면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8개를 같이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를 따로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저의 설명 한번 듣고 그리고 비교하시고 요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서부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포즈를 해가면서 본인이 한번 써보고 저랑 비교해보고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거는 protection.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프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R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고 또 션이 아니죠. protection. 그래서 여기서 pro는 되게 소리가 액센트가 없고요. tech에서 이제 여기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죠. 표시해 둔다면 여기서 액센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protection. 자, 다음은 exchange. 자, X가 들어오면 갑자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보여드린다면 요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X 다음에 change. 자, 이제 Z 아니면 J 이런 발음도 되고요. exchange. 하지만 G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실수가 많거든요. change 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change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잘못된 발음은 뭐냐면 change. 만약에 이렇게 쓰셨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발음해서도 안 되고요. PT가 이제 기계율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꼴이 이제 붙는 경우나 아니면 더운데 도라고 하시는 경우나 요런 미묘한 차이에도 분명히 점수가 이제 까일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마지막은 이런 거 이제 발음을 하실 때 제가 왜 이런 그 꼬리에 대한 얘기를 더 유난히 많이 하냐면 syllable count가 됩니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드려 볼게요. 이게 맞게 했다면 change 하고 syllable이 하나죠. 하지만 만약에 잘못된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change 그리고 두 번 있죠. syllable이 두 번 있죠. change 그리고 첫 번째는 change 이건 change. 그러면 여기서 벌써 syllable count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점수에서는 많이 이제 페널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마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그거를 좀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단어 6개 이제 꼭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쓴 걸 구경만 하고 만약에 끝나신다면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우려먹는 시간이 있어야 기출문제답게 시험장에 가서도 보면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쯤밖에 본 적이 없는 질문은요. 아무리 기출문제로 알려졌어도 본인의 눈에는 기출문제의 역할을 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아쉬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려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같은 퀘스천 1을 갖고 이번에는 묶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묶이는 기준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룰을 정하기에는 힘듭니다. 제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결을 시킬 때는 여기서 이제 연음이라는 거는 결국 수거라든가 아니면 표현의 묶음이라든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의 구절일 때 쭉 묶여서 쭉 나갔다가 또 여기서 숨 쉬고 또 이제 묶었다가 또 숨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두 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원어민이었다면 알아채겠지만 원어민이 아닌 다음에는 수거인지 묶음인지 구절인지 구분이 사실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런 그 텍스트 자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개 쉬운 거 빼고는 웬만해서는 되게 약간 리포트한 느낌하고 또 되게 포멀한 랭귀지가 쓰이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묶기가 무척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몇 개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만약에 모음으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vowel sound이죠. vowel sound가 앞에 있다면 이 단어의 앞쪽이 만약에 vowel sound이라면 그러면 전 단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domestication하고 is하고 on은 요거 모음이고 그리고 이것도 모음이죠. 그리고 이것도 모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는요. domestication is unevolutionary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domestication needs 그래서 이게 needs 이렇게 되는 거예요. needs and a 그래서 되게 이상한 소리이긴 하지만 자 needs and a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연결해 보자면 domestication needs an evolutionary domestication needs an evolutionary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목소리가 그리고 숨 한 번 쉴 때 여기 쭉 가겠죠. 여기까지.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vowel sound의 경우가 이제 하나의 원리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나오죠. 이런 약간 묶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묶음 흔히 쓰이는 묶음 같은 거는 이런 거예요. more likely to.
뭐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more likely to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붙고요. 그리고 to 뒤에 나오는 동사가 붙습니다. 가끔은 이런 것도 있어요. 묶음 뒤에 나오는 to에서 이제 동사가 붙는다. 이 원리인데요. 이 동사 앞에 부사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까지 다 묶어가지고 to 부사 동사까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나올 때까지는 쭉 연결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런 두 번째의 경우가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In an alliance with는 뭐냐면 along with랑 비슷한 거죠. Okay. In an alliance with humans, then on their own. 그래서 뭔가 humans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흔한 수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n an alliance with. 자, 이제 두 개의 원리가 둘 다 섞이죠. 왜냐하면 I도 있고 A도 있고 또 A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vowel sound의 원리도 이제 먹히는 거죠. 그래서 prosper in an alliance with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in an alliance 하면서 이제 쭉 가는 거죠. 자, in and al가 같이 나와야 돼. in and al이 쭉 하나로 나와야 이게 이제 쭉 붙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자, 3번. 저는 이제 요런 걸 보고 dumb and dumber 세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dumb하고 dumber는 친구입니다. 나열하는 느낌이 나는 거죠. 이 and가 나오고, 자, 이제 and 이 보이면 이거는 나열하는 거라는 힌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열을 이제 하는 경우가 된다면 이거는 동등한 취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동등한 취급. 그래서 이 앞뒤가 동등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dumb and dumber는 fair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food and protection이 이제 같이 묶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n exchange for which, in exchange for which. in exchange for which라는 것도 in exchange for는 뭘 대신해서 뭐를 이제 내가 주는 대신 뭐를 바꾸는 exchange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관계. 자, 그래서 주고받고. 자, 요게 제가 뜻이 이제 요것만 갖고도 뜻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배울 겸 이제 앞으로는 요거를 이제 붙여서 읽으시면 되고요. 자, 이해를 하셨나요? 하나를 갖고 이 정도로 우려 먹어야 일단 이 질문을 파악한다기보다는 연음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포닉스에 대한 뭐 새로운 단어 같은 거에 대한 이런 인식이 이제 같이 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끝나기 전에 쭉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Okay, ready? Domestication is an evolutionary rather than a political development. They were more likely to survive and prosper in an alliance with humans than on their own. Humans provided the animals with food and protection, in exchange for which the animals provided their milk and eggs and their flesh.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읽으면서 쉬지 않고 읽는 게 목적입니다. 단어들 사이에 쉬지 않는 게 1차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문장을 거의 이제 끝까지 한 번만 숨 쉬고 쭉 숨을 내뱉으면서 문장 끝까지 한 번에 가는 그런 습관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question 1도 이렇게 한번 따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question 2로 넘어가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